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었고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출판사를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출판사 전혀 막 홍보 이런 거 없고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수성님하고 이혜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새 이제 AI가 대세다 보니까 저도 이제 AI로 막 여러 가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챗GPT로 뭐 일하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코딩도 유행이니까 코딩 같은 것들도 교실에서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아까 배웠던 띵커벨이나 아까 이제 캔바랑 이런 거 나왔었죠. 이제 저는 3학년 담임인데 3학년 애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패들렛에 이런 자료 올리는 것도 하고 또 뭐 이건 투닝이라는 이제 AI 만화 그리는 건데 요새는 이런 것들도 3학년 애들도 네 잘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하면 저희 반 애들이 제 기준에서는 막 엄청 잘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하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3학년 이상의 이런 걸 적용을 한다고 하시면은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에듀테크도 생성형 AI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AI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QR코드 아닙니다. QR코드 실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과학 같은 거 PDF처럼 디지털 교과서를 태블릿으로 보면 여기 이제 어떤 거 찍으면은 AR 증강현실처럼 뭐 화면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쓰는데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고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에서 쓰고 계시는 데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냥 그 학교에서 쓰고 계신 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번에 쓰고 계시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쓰게 될 학교들도 있을 거고 또 물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 전면 확대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흔히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은 AIDT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AIDT에서 AI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AI 생각하시면 되고 DT는 디지털 텍스트북 해서 AIDT라고 많이 부릅니다. 쉽게 슬로건을 하면 이제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교과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인데 AI 기능이 접목되어 있고요. 또 이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강점이나 약점 분석을 해주고 맞춤형 학습 기회도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게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IDT 하면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을 때 하이테크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테크가 이제 기술이니까 고급 기술, 첨단 기술로 학생들의 그런 기술, 상황, 그리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제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주죠. 또 하이터치는 그 학습자에 맞춰서 학습자를 독려해 주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아까 수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은 좀 차갑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저희 반도 한 5월 정도부터 사용을 해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용할 때 어떤 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먼저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아까 수성님께서 그 자율시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2025학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3학년에 디지털 교육으로 지금 10시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10시간 동안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태블릿의 그런 기본 기능을 다뤄보기도 하고 뭐 컴퓨터실에 가서 하기도 하고 코딩 교육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그리고 그런 생성형 AI나 에듀테크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제 생각에는 3학년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학하고 영어랑 현재 2과목을 하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걸 할 때 심화 보충 시간이나 아니면 진도가 빠른 때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AIDT를 다루는 연습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요새는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든지 디지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어떤 교과든지 디지털 관련된 차시나 단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기 다루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그런 기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라 태블릿을 쓰는데 4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노트북 쓰잖아요. 노트북 애들 전원 꺼보세요 하면은 딱 덮어요, 그냥.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전원은 막 뭐 시스템 종료를 눌러서 그 확인이 되고 덮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로그인 같은 거를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뭐 와이파이 로그인이라든지 어떤 계정 만들어주면 계정 로그인 하는 게 처음 할 때 진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교과서 이거 처음에 할 때 애들 계정 로그인하고 막 와이파이 들어가고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왜 어려워하나 봤더니 타자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한글 타자도 어려워하는데 특히 계정은 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해야 돼요. 또 특수문자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시키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너희가 태블릿 가져가서 로그인 해보세요 하면은 애들이 이제는 알아서 다 해요.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뭐 시간이 남으면 한글 타자나 영어 타자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마우스 노트북 이용할 때 더블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이런 것들도 애들이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오른쪽 단추 누르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QR코드 찍는 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3학년 애들은 QR코드 여기에 있고 자 이거 들어가면 돼 해도 처음에 못 하더라고요. 못해서 QR코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연습을 좀 여러 번 시켰었어요. 아까 막 과학 시간에 이제 식물과 관련된 거 있을 때 나가서 사진 찍고 그거 패들렛에 올리고, 그리고 뭐 애들이 뭐 활동지 만든 거 활동지 찍어서 패들렛에 올리고 이런 거 연습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뭐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본 기능하고 좀 더 어떻게 디지털 기기를 다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꼭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보면 전원을 끄고 키는 거는 당연히 나왔고, 마우스나 키보드 요새 보면은 혹시 선생님들 이번에 3학년 나온 태블릿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덮개 커버에 키보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달려 있어서 그 키보드로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저는 처음 해받았고 나중에 받는 학교는 좀 다른 업체에서 준 걸 받을 수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키보드 입력하는 거,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이제 여기 하정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와이파이 번호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실마다 똑같은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와이파이 망을 바꿔서 실마다 와이파이가 달라요. 와이파이가 달라서 그런 거 연결하는 거 좀 기본 기능 학습도 시켰고요. 또 뭐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저장했을 때 패들렛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제가 저장을 했나요? 부터 어디에 올려요?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올리는 것도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했을 때 어느 폴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일도 보면은 뭐 mp3가 있고 jpg가 있고 이런 거 애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소중히 다루는 거, 이것도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이들은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는다, 이런 책상 같은 데에 올려놔야 되는데 뭐 이런 데 약간 삐뚤어져 있는 데에다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면 막 심장이 철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막 수학 익힘책, 수학책 같은 교과서 보면은 이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놓아라. 그리고 아까 이제 키보드가 달려있다고, 이번에 태블릿은 키보드 달려있다고 했는데 애들이 뭐가 안 돼요 하는데 막 이 키보드 이게 덜렁덜렁 상태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떼고 나와라, 아니면 덮고 나와라, 아니면 근데 가급적이면 나오지 마라, 손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찾아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학습이 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이고,
이제 키보드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해라.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아무래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익숙해져 있어서 타자 치는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띄어라 해도 그냥 막 하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서 요새는 뭐 키보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안 떼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기기 위에 뭐 다른 물건 올려놓지 않는다. 여기에다 뭐 무거운 물건 막 무통 같은 거 올려놓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너무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꿀단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꿀단지를 활용을 하시면 뭐 필요한 사이트들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즐겨찾기 추가를 하면은 이제 어려운 사이트가 있을 때 이제 애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떻게 애들이 쉽게 들어가면 좋은가. AI 디지털 교과서도 제가 이제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 찾아봤을 때 앱이 없더라고요. 앱이 없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북마크를 등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홈화면에 추가라고 있어요. 네, 제가 어디 연수 가서 들었는데 이거를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세 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도 그냥 이제 햄버거 눌러 하면은 애들이 다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햄버거 버튼을 눌렀을 때, 네. 그죠? 이런 신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홈화면에 추가라는 것을 누르면, 네, 이제 여기 태블릿 메인 화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깔려요. 뭐 AI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팅커벨 방번호라든지 뭐 캔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애들 보고 다 홈화면에 깔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활용하는 것들도 하는데, 이제 전에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던 태블릿보다 이제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QR코드 인식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컴 타자 같은 것들은 뭐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나 이런 데 많이 깔려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따로 뭐 이걸 가지고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회원가입 안 해도 시간 남으면은 하라고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태블릿이랑 보관함 이런 것들도 다 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도 해보니까 복불복이에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옆반이나 다른 반 보면은 몇 대 여기 칸이 충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놔도 막 방전되고 이런 경우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가려져 있지만 불 켜져 있는 칸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고, 무선 AP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네, 이거 태블릿 충전기예요.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인데, 이제 보조 배터리나 이어폰 그리고 전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학교에 AIDT 부속품 구매하라고 해서 이제 안내가 왔던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물품을 딱 이렇게 3가지를 정해줬어요.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 전기 소화기 이렇게 3개를 정해줘서 이 3가지를 저희 학교에 이제 현재 구비를 해놓은 상황이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1대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폰이나 이런 태블릿 충전기는 학급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이들 직접 AIDT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과정도 엄청 고된 과정이었어요. 네, 그 고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4일에 개학하자마자 바로 안내를 보냈어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해라 안내장을 내보내서, 이제 그래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협조가 되는 학군이라서 일단 한 3분의 2 정도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가입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집에서 가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 동의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받으면은 교사가 그 동의서를 보고 가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입을 시켜줬는데, 대신에 가입을 시키고 아이들한테도 가정에서 가입을 하라고 한 다음에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뭐 알림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좀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할 때 태블릿이 늦게 왔잖아요. 태블릿하고 보관함이 늦게 와서 한 약간 2달 정도는 좀 방치 상태로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2달 뒤에 해보려고 하니까 집에서 가입한 애들도 아이디랑 비밀번호 까먹은 거예요. 네, 물론 아이디는 제가 찾을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따가 들어갈 사이트가 aiddbook.kr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학생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로그인 시킨 다음에 자가점검까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아까 제가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을 다 시켜놓는다고 하고 동의서까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에는 교사가 새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을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인증서가 있어야 돼서 인증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실게요. 오. 당황스럽네요.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굳이 즐겨찾기나 이런 거 등록을 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 디지털 원패스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네, 애들은 이제 집에서 가입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그냥 제 거 한번 그냥 로그인 해볼게요. 아이고. 네, 아마 이것만 보셔도 벌써 막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 오, 왜 이럴까?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했네. 여기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냥 이거는 PPT 대신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 지금 뭔가 창이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 정보에 들어가서 학생 계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회원 정보에서 여기 회원 정보 수정을 보시면 학생 회원 가입이라는 창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로 되네요. 원래는 이거 이중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 봐서 오늘 알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애들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에요. 1번부터 23번까지 쭉 있고, 얘 30번 학생은 지금 한국에 없는 학생이에요. 없는 학생이라서 뒷번호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 여부에 Y라고 되어 있는 건 Yes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집에서 가입한 이건 가입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 보면 가입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NO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입 지연이라고 뜨죠. 이 가입 지연을 눌러서 제가 여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애들 아이디랑 비밀번호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로그인하라고 뜨네요. 이게 좀 나이스랑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스랑 연동돼 있거든요. 나이스랑 연동돼 있어서 좀 다른 나이스 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 써 있는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가입해온 애들이에요. 집에서 가입해온 애들이고, 뭐 여기 이메일 없는 애들은 이제 제가 만들어준 친구들이에요. 보시면. 근데 딱히 뭐 이메일이 제 기준에서는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없어도 뭐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 애들이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럼 여기에 초기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초기화를 누르고 임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바로 비밀번호가 바뀌어요. 근데 대신에 비밀번호를 만약에 교사가 여기서 한번 바꾸고 나면은 학생들이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또 바꾸라고 떠요. 학생 비밀번호를 또 바꾸라고 뜨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그냥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로그인을 시킨 다음에 비밀번호를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원래는 약간 꼼수긴 하지만 비밀번호를 좀 통일을 시켜 놓는 거예요. 애들 비밀번호 통일시켜 놔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제율 초등학교니까 뭐 약간 간제율 뭐 학교 이름을 따서 뭐 학년 반하고 뭐 번호 이런 거를 따온다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애들한테 아이디 뒤에다가 비밀번호를 아이디 뒤에다가 느낌표 쳐 이런 식으로 한 애들도 있어요. 저희 반에 이렇게 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구글 비밀번호, 이제 캔바나 이런 거 이용하려면 구글 비밀번호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밀번호랑 동일하게 뭐 설정을 해놓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비밀번호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애들은 집에서 만들어 올 아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동의서를 다 받아서, 네,
아이디를 만들어준 다음에 비밀번호랑 이런 것들도 다 정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것도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저희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약간 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의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알림장에다가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왜 태블릿에다 안 붙여놓고 왜 알림장에다 붙여놓으라고 했냐면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 보고 집에서도 한번 시간 나는 친구들 해봐라. 아니면 가끔 막 숙제로도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로도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요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DT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물을 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AIDT book.kr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학생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제가 뭐 바로 할 거는 아니에요. 바로 할 건 아니고 선생님들도 지금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로그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옆에 계신 선생님과 좀 친해질 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트 주소 안 보이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AIDT book.kr입니다. 네. 네, 참고로 핸드폰으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교사가 다 가입해 주는 거랑 네. 집에서 해오는 거랑 네. 그냥 편한 방식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한 방식을 택하면 돼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AIDT 가입을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이제 일종의 위임장이죠. 위임장을 받아서 이제 내가 교사가 계정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인데. 평생 가는 거야. 네. 근데 참고로 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라는 게 원패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뭐 초중고 이사 가서도 쓸 수 있고 초중고에서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만들 때도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한번 로그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기 때문에 수학만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만 체험을 해볼 겁니다. 네. 네. 이거 네. 중에 한 명만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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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선생님들 기본 창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정 하나 아까 남는 게 있어서 이걸로 들어간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면 AIDT를 이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안 떴을 때 세팅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팅할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교사용이에요. 교사용이라서 선생님들은 안 되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교사용 계정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교사용 계정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이것도 그냥 햄버거라고 할게요. 누르면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를 둘 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생 개인정보 동의라고 있습니다. 얘도 동의를 다 받으셔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벌써부터 막 숨이 막히죠. 막 위임장을 받아라, 뭐 동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따로 올리시지 않아도 이용 가능해요. 올리시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용이 가능하냐? 여기 밑에 쭉 내려보시면 포털 개인정보 동의 관리라고 나오고 출판사 개인정보 동의 관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를 동의를 받으시면 돼요. 동의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로그인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교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동의라고 뜨는 친구들 있죠? 여기 동의 처리 교사 제 이름 써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 제가 일괄로 가입시킨 거예요. 동의시킨 거예요. 동의시킨 건데 여기 맨 밑에 보면 학생 직접 동의한 친구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학 온 친구예요. 전학 온 친구라서 그냥 제가 5월 중에 계정 만들어서 이 친구 건 어떻게 뜰까 하고 로그인했는데 동의하라고 떠가지고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날짜가 보면 5월 12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털 개인정보 동의도 다 받으시고, 얘는 그냥 이렇게 동의 누르고 동의 누른 다음에 저장 누르면 끝이에요. 하면 끝나요. 근데 선생님 저 이거 동의 아닌데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미동의로 바꿨다가 다시 동의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동의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동의를 누르면, 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저장 안 할게요. 그 다음 보시면 출판사 개인정보 동의, 요것도 해야 돼요. 요것도 역시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일괄적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전체를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동의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수학이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수학 한 과목만 쓰는 학교에서는 수학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수학하고 영어를 두 과목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영어도 들어가셔서 영어도 이렇게 누르고 동의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침 보니까 전학생이 안 돼 있어서 동의를 누르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반 친구도 여기 들어갔을 때 저장이 된 걸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일단 돼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는데도 이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하면은 또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다시 햄버거 버튼에서 쭉 내렸을 때, 네, AIDT 자가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가점검을 눌렀을 때, 네, 여기에 보시면 자가점검에서 여기가 다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뭐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했는가, 개설 과목 설정되어 있는가, 이거 아까 제가 동의 보여드린 거 있죠? 동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학급 구성원 설정이 다 들어와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인원수가 안 뜨는 경우에는 애들이 로그인을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거의 처음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애들 계정 혹시 몰라서 로그인을 여러 번 해봤었어요. 해봤더니 이제 애들이랑 할 때는 바로 나왔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걸 안 하신 경우에는 여기에 애들 인원수가 안 떠요. 저희 반 아이들 24명인데 여기 막 12명밖에 안 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12명만 로그인을 해본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나이스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시간표에 영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영어 수학 두 가지를 하니까 영어랑 수학이 나이스 시간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잡하죠? 네. 이거는 제가 입력을, 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반 시간표를 저는 원래 매주 입력을 해놔서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뜨는 건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영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기초 시간표, 나이스에 보면 기초 시간표가 있고 반별 시간표가 있잖아요. 둘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둘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초 시간표에도 그냥 수학이랑 영어랑 1시간만 뭐 월화수목금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초 시간표를 만약에 설정을 해야 되면은, 잠깐, 선생님 혹시 괜찮으면 잠깐 나이스 제 거 로그인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이스에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게 나이스랑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 반 시간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네, 이번 주 시간표인데, 여기 보면은 수학이랑 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께서 이거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였어요. 여기 기초 시간표가 보면 저 기초 시간표에 영어랑 그냥 수학이랑 1시간씩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만 두 가지만 되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반별 시간표에 영어랑 수학이 아무 시간이나 들어가 있으면 되고, 기초 시간표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나이스에 자동으로, 아까 교육 데이터 런패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나이스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개설 과목하고 시간표도 하시면 돼요. 여기 안 되면은 밑에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라. 너무 복잡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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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반 수학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시간표로 들어가서 목요일 걸로 들어가도 이렇게 이용 가능해요. 이거는 뭐 아무 요일, 뭐 월화수목금 중에 영어랑 수학에 아무 요일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복잡하시죠? 네,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네.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자가점검 다 실시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안 되면은 또 나이스 담당 선생님께 여기에 있는
여기 아까 밑에 내렸을 때 권한이 나오는데 이 권한들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 권한을 받는 거는 만약에 어떤 권한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 학급 담임 편성 및 교과 개설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랑 수학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들 지금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날짜나 들어가도 뜰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DT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반 아이 계정 하나를 가지고 또 교사용 계정 하나랑 해서 하나는 크롬으로 제 화면 보여주고 근데 엣지로 애들 화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는 저희 반 아이 그런 저희 반 환경 특수한 환경상 가능한 부분이고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용 계정으로 보여주시고 아니면은 잘 못하는 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나와서 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나와서 하면서 너가 이제 시범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든지 디지털은 꼭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잘하는 친구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애들 로그인은 다 해보셨죠? 네, 로그인 해보셨는데요. 그러면 제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랑 애들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수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 교사용 화면이에요. 교사용 화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교사는 아까 그 클래스 툴에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애들이 지금 어느 창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확인이 돼요. 여기서 홈에 들어가 있는지 뭐 아니면 여기 초록색 볼 없는 친구들은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수학 창에 안 들어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실시간 모니터링 창을 세부적으로 확대를 하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메인 화면 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고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메인 화면 들어와 있는 것도 가능한데 선생님들 만약에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무 창에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서 아무 창에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뜨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친구는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 각 차시마다 있는 기능이에요. 각 차시마다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이걸로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고 다른 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은 창을 막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반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게 여기에 있는 저희 이제 5단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길이와 거리 어림에서 계산해 볼까요? 이쪽 부분인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보시면 학생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애들이 정답을 어떤 식으로 입력했는지 창이 확인 가능해요. 여기는 230mm로 표시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창 하나하나 이렇게 그때그때 들어가 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사들이 쓰기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니면 선생님들 지금 아무 창이나 들어가 계실 텐데 제가 여기 있는 학생 함께 보기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꺼져요. 네? 꺼지고 원래 창으로 돌아가져요. 그래서 애들이 태블릿으로 한눈 팔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눌러주면은 원래 창 하면서 이제 튕겨요. 튕기는데 대신에 디지털 교과서는 다 웬만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이제 처음에 애들이 하다가 이제는 그냥 뭐 다시 켜야지 그냥 그러고 맙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잠시만요. 애들 계정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요거예요. 여기 나의 아바타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요 기능이 진짜 약간 요물 같은 기능입니다. 애들이 이거에 많이 환장을 하는데 보면 마이 이름 한번 눌러보세요. 마이 이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처음에 메인 화면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나의 아바타라고 나와요. 나의 아바타. 얘를 누르면 이거는 선생님들도 이제 다들 싸이월드 해보셨으니까 혹시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이제 저는 싸이월드 감성이 좀 있어서 보는데 좀 약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는 싸이월드로 따지면 도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도토리. 그래서 이게 많으면 방도 꾸밀 수 있고 캐릭터도 꾸밀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획득 방법이 나오는데 획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로그인을 하거나 뭐 무슨 문제를 풀거나 뭐 어떤 것들을 하면은 이제 여기 50하트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50하트 공간 처음에 만들면 1000하트씩 줘서 이건 이미 받은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하트를 받기 위해서 진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영어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로 쓰고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학급 뭐 전체 보상 같은 거 할 때에도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뭐 옷이나 방 같은 거를 꾸밀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다.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애들 보고 여기에 있는 거 들어가 보세요 한 다음에 아바타랑 룸 본 다음에 이거 꾸미고 싶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하면은 이제 저희 반 되게 원래 좀 조용한 반은 아니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하면은 그렇게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애들이 막 한마디도 안 해요. 물론 제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네. 한마디도 네. 안 하고 이제 자기 할 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기분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분 설정 같은 것들도 교사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기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처음에 동기유발할 때 막 기분을 왜 이거에 체크했어요 하면서 이제 막 물어보는 식으로도 동기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트를 받는 방법과 또 AIDT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학생 맞춤형 학습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 화면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이번 주 AI 학습 챌린지라고 있어요. 네. 이제 애들 보고 이거를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학습 챌린지에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면 역시 하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목표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이거 학습 챌린지 목표를 설정할 친구들은 설정해 보세요 해서 설정을 했더니 문제풀이 수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 학습 시간 1시간으로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자기 화면에서도 몇 % 달성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교사용 창에서도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학생용 창인데 다시 한번 교사용 창으로 가볼게요. 여기 교사용 창에서도 학생들이 몇 % 달성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바로 교사용 창이에요. 이거는 여기 AI 학습 챌린지 현황이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주마다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표인데 저희 반 아이들이 목표를 5명이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학생들마다 달라요. 이제 진짜 열심히 해서 20문제 풀어서 달성한 친구도 있지만 학습 시간 1시간, 오늘 이제 저희가 수학이었는데 수학이면은 1시간 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 친구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보면은 따봉 표시가 있는데 따봉 표시는 칭찬하기, 이제 쉽게 말하면 칭찬 도장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칭찬 도장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100점을 주면은 하트가 100점이 쌓입니다. 그 친구한테. 네, 50점을 주면 50점 하트가 쌓여요. 30이면 30점 하트가 쌓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트 지급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띵커벨이나 패들렛 같은 거는 선생님들도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안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이제 교사용 창이에요. 교사용 창에서 위에 보면 학급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학생용 창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학생용 창인데 선생님들도 학생용 창에 보면은 학습 리포트 옆에 이런 보드 모양이 있을 거예요. 학급 게시판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그냥 글을 쓴 겁니다. 글을 쓴 건데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규칙 한번 그냥 이런 거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뭐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5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 만들고 수업할 때 읽고 시작합시다 하고 하는데 태블릿 기기를 소중히 다루고 뭐 이제 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아이들하고 만들어서 이거 확인했다는 약간 서약서 같은 거 여기다가 댓글로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매체단원에서도 댓글 쓰는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쓰는 활동할 때 이 활동으로 이렇게 해봤고요. 친구들 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학생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댓글 약간 필터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6월 4일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저희 반 공개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공개 수업 했을 때 여기에 이런 수업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준 다음에 애들은 자율적으로 해봅시다 하고 시켰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또 댓글 달아주는 활동도 해봤었고 오늘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올린 거는 그냥 제가 오늘 연수할리라고 편하게 참여하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어떤 식으로 댓글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6월 9일 월요일 연수 들어가서 댓글 창이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어이구.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선생님의 승인을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창에서도 보시면 선생님 창에서 이렇게 승인이라고 뜹니다. 저한테. 제가 승인을 해줘야 다른 학생들이 이 댓글을 자기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이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승인 이렇게 계속 물론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일괄 승인은 없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뜨는 경우에는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떠요. 오른쪽 단추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급 게시판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패들렛이나 띵커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패들렛이나 띵커벨은 어디에서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 여기 학생창에서요. 학생창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메인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마우스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마우스 모양을 눌렀을 때 여기에 학급 칠판이란 기능이 있어요. 학급 칠판 기능을 누르면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띵커벨 패들렛처럼 만든 겁니다. 봤을 때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뭐 6월 4일 공개 수업하고 느낀 점 하면 띵커벨이나 패들렛이랑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보면 선생님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띵커벨 기능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교사용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교사용 화면인데요.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면 저희가 띵커벨 할 때 패들렛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거 있죠. 보드 기능 이런 것들 다 있고 OX 퀴즈 OX로 해서 하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국어 시간에 신호등 토론할 때에도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고 뭐 투표나 이제 갤러리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띵커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다. 이제 저희가 비싼 구독료를 내고 하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학생용 창에서 보시면 이게 다 푼 것만 볼게요. 우리 반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우리 반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반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한 대가 05예요. 5단원이에요. 5단원 길이와 시간에서 오늘 한 부분이 04니까 이쪽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혹시 여기 안 되어 있는데요 한 친구는 오늘 학교 안 온 친구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처음 하는 경우에는 학습하기라고 이런 식으로 뜨고요. 만약에 하다가 말았으면 이어하기라고 떠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미 한 거니까 그냥 한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길이와 시간 단원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 이어폰 끼고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이어폰 끼고 애들 영상 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잘 보고요. 또 AIDT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길이 재는 단원에서는 자를 이용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누르면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자는 아무 데서는 안 나와요. 아무 데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자를 이용해야 하는 차시에서만 튀어나와요. 활동에서만 튀어나와요. 그래서 측정을 누르면 이렇게 자를 누르고 여기 길이를 맞춰서 재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애들 이걸로 봤을 때 길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결국은 저희는 실물로 해야 되잖아요. 실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수학책하고 수학 익힘책 펴고 직접 자로 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답을 옮겨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천재 한대희 교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출판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놀이도 가능해요. 이 안에서 놀이도 가능한데 그래서 애들이 놀이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번 이거 보시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 활동인데 주사위를 그냥 자기 혼자 굴립니다. 자기 혼자 굴리고 이렇게 길이 어림해 보세요. 한 다음에 이게 몇 밀리미터인지 실제로 있는 활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놀이 활동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AIDT 쓰면은 보면 수학에서 거의 이제 본 차시 다 끝나면은 마지막 부분에 놀이하는 차시 한 차시 꼭 나오잖아요. 놀이하는 차시도 보면은 뭐 말판 놀이, 땅 따먹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말판 놀이나 땅 따먹기도 애들이 그냥 싱글 플레이처럼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 그냥 화면 누르고 자기가 말 2개를 고른 다음에 나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막 하나씩 고른 다음에 해도 되고 화면 하나로 해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 단원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길이랑 시간 재는 단원에서 AIDT가 막 엄청 적합한 단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나마 쓸만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연산 단원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산 단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다시 창 닫으시고 곱셈 저희 이제 곱셈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단원이거든요. 곱셈을 한번 보실게요. 곱셈에서 한번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겠어요. 저는 03을 눌러볼게요. 03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알아볼까요? 1 이렇게 눌러볼게요. 네. 여기에 뜨면은 학습 목표를 봤을 때 V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학생이 이 수한 이미 들은 거예요. 들은 거고 그 밑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차시들은 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차시입니다. 이 친구는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마 여기 거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기능을 주로 활용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노트 기능이에요. 노트.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블릿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노트북으로 이용하는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태블릿 보면 펜도 다 이번에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아이들이 화면에 이렇게 터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안 알려줬거든요. 막 하면은 처음에 액정 고장 날까봐 막 조마조마해서 안 알려줬는데 예, 애들은 그냥 알아서 했는데 아직까지 별 고장 없이 잘 쓰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 취향을 봤을 때 종이에다가 계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종이 연습장 꺼내서 계산하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다가 노트 기능 꺼내서 노트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하면은 노트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노트로 계산하라고 한 거는 나중에 다 자기 아이디 계정에 남아 있어요. 노트 기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노트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생 맞춤형 기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목차에 보면 맨 밑에 있는 이런 형성평가 기능이에요. 형성평가를 풀어볼까요?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얘 그냥 다 틀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제출하기를 눌러볼게요. 이러면은 다 오답 처리가 돼요. 아이들은 이미 다 풀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풀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X 표시가 틀린 문제가 뜨면 여기 유사 문제 풀기라고 뜨거든요. 얘를 여기 왜 틀렸는지도 나오고 뭐 풀이 시간이랑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 풀기를 누르면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한 문제를 또 만들어줍니다. 이제 뭐 마타수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이런 기능은 있었던 건데 AIDT에도 이런 기능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틀리면은 물론 이 안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틀린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또 오답노트 기능이라고 해서 따로 문제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문제를 풀고 나면 교사용 화면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사용 화면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봤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봤던 거 볼게요. 공사에서 지금 몇십몇 여기 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형성평가도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평균 정답률이나 풀이하는데 이 친구는 몇 분이 걸렸고 우리 반은 평균이 몇 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이렇게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원평가를 본 다음에 단원평가 PDF 뽑아서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게 너희의 점수니까 부모님께도 한번 보여드려라 하고, 집에서도 그럼 부모님 어떤 문제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로그인해서 보여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5문제를 이제 만약 5문제 다 틀렸으면 이렇게 유사문제 5문제가 뜨고 2문제 틀렸으면 2문제를 다시 풀게 떠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5문제 다 맞잖아요. 5문제 다 맞으면 유사문제 풀기 대신에 심화문제라고 떠요. 그래서 심화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문제를 해보라고 하니까 심화문제는 얘가 난이도 조절을 못해서 너무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충 문제는 그냥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는데 이런 형성평가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심화 문제는 선생님들이 거기서 형성평가 결과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틀린 걸로 나와요. 대부분이 틀렸어요. 그만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빨리 할게요. 평가에서 오답노트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럼 오답노트 기능을 보시면 여기 단원별, 시험지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시험지를 봤을 때 아까 형성평가나 문제에서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에 대한 이런 오답노트를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풀기라고 나오는 친구들은 아직 오답노트를 안 풀어서 풀어야 하는 친구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들어갔을 때 다시 풀기가 안 나오고 그냥 보러 가기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미 문제를 다 맞았거나 아니면 다시 풀기까지 이미 완료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시간 남으면은 여기 오답노트 들어가서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친구들 도와주세요. 그래도 시간 남아요. 그러면 이거 아바타 꾸미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40분이 생각보다 금방 흘러가요. 그래서 저희 반 저도 처음에 아까 로그인하고 막 계정 만들고 동의 받고 이런 거 언제 다 하지? 했을 때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부딪혔었어요. 많이 부딪히고 힘들다,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또 막상 하고 보니까 좀 힘든 거에 뒤에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람도 있었고, 뭐 효과를 물어보면 효과는 좀 애매해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좋아한다, 좋아하고 열심히 참여한다, 진짜 열심히 해요. 저도 막 애들이 수학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맞춤학습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학생용 창이에요. 여기에서 맞춤학습을 보시면 애들이 진단평가를 풀었을 때 결과가 단원별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곱셈 단원인데, 곱셈 단원에서 파란색으로 뜨는 거는 AI가 분석했을 때 성취 기준을 잘 이해했다라고 보는 친구고, 노란색으로 뜨는 친구는 이런 부분은 좀 복습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I 맞춤 학습을 하면은 이제 여기 노란색에 있는 과제, 이런 토픽,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창이 뜹니다. 학생 개별로 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켜도 시간이 잘 흘러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제 참 기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문제 만들어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문제 만들어서 풀라고 했더니 이런 무리수를 뒀어요. 이렇게 막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지금 보면 거의 다 틀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는데 다시 풀기라고 뜨는 거는 오답노트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학생 개별로 봤을 때는 PDF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저장할 수 있는데, 효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곱셈 단원평가를 AIDT로 봤었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학년에서 곱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한번 재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뭐 평균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AI가 찝어서 또 문제를 새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답 베스트 20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유형을 20개로 만들어서 풀게 시켰더니 14.6에서 15.4로 소폭 올랐다. 그래도 한 문제 차이는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사용 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 맞았고 몇 초에 풀었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인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껐다가 다시 켜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잘 돼요. 아니면 새로 고침, 애들한테 새로 고침 버튼 알려주거나 태블릿에 이렇게 한번 누르면 새로 고침 되잖아요. 이런 것들 알려줬더니 그냥 이제는 안 되면은 뭐 처음엔 뭐 안 돼요 하면 새로 고침 해보세요 하면 되네요 막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되면 태블릿을 껐다가 다시 켜면 되고요. 혹시 어려워하는 친구 있으면은 선생님이나 짝꿍,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빨리 푸는 친구들이 멘토가 돼서 주변 친구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너무 말을 빠르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맛보기 약간 진짜 약간 찍먹 정도로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AI 디지털 교과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더 실습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교사는 편리해요. 약간 자습처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는 좀 더 편해지고 학생들한테는 배움의 깊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연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